링크드인에서 바로 지원을 할 수도 있는데 요 여기 어플라이라는 기능이 있잖아요. 요걸 누르게 되면은 제가 지금 요 포지션에 대해서 바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로 막 이력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이메일로 이 사람한테 보내고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연동이 돼 있어요. 이 어느 정도 급 되는 회사들은 그러니까 좀 쉽게 지원을 할 수가 있어요. 예, 아무튼 그리고 요 두 개는 넘어가겠습니다. 이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핀 디자인이 있는데 핀은 또 이제 호주에서 만들어진 회사인데 지금 상해에도 지사가 있고 지금 이제 싱가포르에 있고 미국에도 있어요. 예. 여기도 뭐 그렇게 여러 가지 아직까지 뭐 규모 면에서 뭐 위에 저 밀이나 애플이나 그런 데는 아닌데 꽤 괜찮은 회사입니다. 여기 핀 디자인 이펙트는 수상 경험이 있고 2001년에 세워졌고 시드니하고 멜번에 각 스튜디오가 있고 상해, 싱가포르 그리고 LA에 이제 지사가 있다라는 거죠. 비주얼 이펙트와 다른 플레임을 이용해서 이제 상업 광고를 만들고 있다. 다른 여타 전체 이제 프로젝트를 관리 감독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현장 촬영 현장과 나중에 포스트에서 일하는 거를 다 말한다, 의미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이제 이 플레임에서 요 정도 단계가 되면은 요거를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건 나중에 제가 한번 촬영장에 나갈 때 그거를 한번 피해가 가지 않는 선에서 좀 촬영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렇게 찍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어떻게 현장 상황이 어떻고 그렇게 된다는 거를 그다음에 클라이언트하고 아주 가깝게 지내야 되고 클라이언트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그다음에 예, 역시나 이제 견적서를 만들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견적서라는 게 이제 돈에 대한 거는 아니에요. 돈에 대한 건 거의 다 프로듀서가 알아서 합니다. 이제 프로듀서에게 얼마만큼의 시간이 걸리고 인원이 어떻게 필요하고 특별히 뭐 외주가 필요한 경우가 된다면은 어떤 외주가 우리가 필요하다. 먼저 이런 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황이 된다면은 이제 감독이나 프로덕션 하우스 측에 어떤 것들이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거를 다 제시를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8년 이상의 플레임 경력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광고 같은 거를 많이 해봤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술적인 거나 이제 예술적인 뭐 이걸 예술적이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나 뭐 창의적으로 말씀을 드려야 되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그런 미적인 것과 기술적인 거를 다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CG 이거는 이제 CG 플레이트를 이제 촬영본에다가 넣는 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뭐 그런 건데 이제 CG 합성을 잘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파일 포맷하고 그 압축 방법을 이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건데 파일 포맷별로 이게 내가 쓸 수 있는 범위가 약간씩 좀 다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나중에 좀 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이게 기술적인 내용이라서 말을 얼마나 제가 전달을 잘 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포맷에 대한 차이를 잘 알고 있어야 된다. 뭐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아주 정리가 잘 돼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잡이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라이언트들이나 우리 내부적인 스텝과 커뮤니케이션을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리고 합성과 컬러 그리고 디자인 감각 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고 영어를 잘해야 된다. 여태까지 지금 뭐 세 회사 정도 봤는데 거의 비슷하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대략 8년에서 10년 정도 경력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당연히 작업을 잘해야 되고 미적인 감각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는 이제 외부적으로 이제 그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좋아야 된다. 뭐 대충 요 정도가 거의 이제 비슷해져 가요. 아주 특별한 뭔가 기재가 돼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은 몇 개만 좀 더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컴포지터 또는 컴포지팅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렇게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으면 대부분 누크 또는 애프터 이펙트예요.
이렇게 돼 있으면 플레임 작업자는 플레임이라고 딱 명기가 돼 있습니다. 대부분들. 이게 아무래도 좀 특별한 케이스, 특별한 작업자를 찾는 경우다 보니까 주니어를 찾는 경우가 있네요. 이게 주니어를 한번 잠깐 볼게. 이제 주니어라 그러면 이제 신입이에요. 신입급. 이제 회사에 대한 이제 소개가 있고요. 이게 그러니까 주니어 아티스트 또는 플레임 어시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플레임 아티스트. 자, 자격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느냐. 자, 플레임 아티스트를 보조를 해주고 매일매일 작업하는 플레임 아티스트를 보조를 해줍니다. 아주 프로듀서와 가깝게 일을 하고 모든 이제 그 준비물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로고, 자막이라든가 이제 그런 것들이 준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뭐가 이제 업데이트되거나 바뀐다거나 하면은 그거를 잘 알려줘야 된다. 준비를 잘 하고요. 그리고 아카이브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백업 잘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서버하고 플레임하고 이제 파일 전달하는 거죠. 플레임에 이제 잘 그 임포트를 시켜 놓는다거나 또는 익스포트를 한다거나 그런 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비디오 트랜스코딩, 예를 들어서 뭐 로 파일이나 뭐 포토2 같은 거를 mp4로 전환을 한다든지 뭐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타이틀 파일, 이제 그래픽 작업, 뭐 자막이나 그런 거죠. 로고 그런 거를 준비를 잘 해줘야 되고, 이게 이제 큰 게 그거죠. 대행사에서 뭐 CMYK를 넘어오면은 그거 RGB로 바꾼다든가, 사실 이거 대행사에서 해야 되는데, 네, 그런 거고, 뭐 일러스트레이터 파일을 포토샵 파일로 바꿔준다거나 이제 그런 것들. 패칭 대겐 머신, 이거 뭐 이제 저 옛날 건데 옛날에 이제 VTR 테이프 머신을 쓸 때 그거랑 이제 기계랑 이제 연결해 주는 건데, 요즘 아마 이거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옛날엔 이게 제일 큰 일이었는데, 그다음에 뭐 유튜브나 뭐 인스타그램 뭐 그런 등등으로 이제 파일 변환하는 거, 뭐 그런 것들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클라이언트 보여주기 위해서 비디오를 준비한다. 뭐 이제 그런 것들. 우리나라하고 거의 비슷하죠. 뭐 다 그 작업 이외의 것들 준비하는 거 보조하고. 자, 플레임에 경력이 있으면 좋고, 애프트랙을 쓸 줄 알면 좋고, 그다음에 프리미어나 포토샵, 뭐 기타 등등의 PC 기반 소프트웨어를 쓸 줄 알면 좋고, HD와 SD의 포맷, 그러니까 그 영상 포맷에 대해 알고 있으면 좋고, 그 다음에 파일 포맷하고 이제 압축 방식, 그러니까 그 비디오의 그 코덱이죠. 코덱들을 알고 있으면 좋고, 뭐 MP4가 뭐냐, 뭐 MOV가 뭐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여기도 역시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중요하게 나옵니다. 커뮤니케이션 스킬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정리 일을 잘 해야 되고, 이게 중구난방하는 사람이면은, 그러니까 하는 시기로 작업을 하면 여러 사람들이 피곤해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마지막 말이 이제 많이 나오는데, 작업 종료 시간이 딱 정해져 있는데 거기에 대한 압박을 잘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우리나라 대부분 작업자들은 뭐 엄청나죠, 이거에 대해서. 예, 이것에 대해서는 아무 뭐 별 걱정하실 게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역시 밀에서 여기는 시카고네요. 시카고에서 이 시카고의 밀 여기 사무실이 정말 끝내줍니다. 여러분 너무 멋있어요. 여기 진짜. 나중에 시카고를 가실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 저는 이제 미국에서 뭐 LA하고 뉴욕이 이제 요 제일 큰 도시고 제일 뭐 포스트도 많고 하지만 시카고가 참 매력 있는 도시 같아요. 여기 이 사무실 정말 멋있습니다. 그 로케이션 자체도 정말 끝내주고. 여기는 영국 회사네요. 영국의 그라머시 파크 스튜디오라는 곳에서 호가스에 있는 계열사네요. 여기는 전 세계에 지금 여러 그 지사가 있고, 아시아에는 싱가포르에 있습니다. 싱가포르에서 이제 그 대형 여러 클라이언트들을 갖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뭐냐면 이제 로컬라이제이션이라고 그러죠. 이제 마스터 하나를 가지고
아니, 하나의 스토리보드를 가지고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게 찍는 것도 이제 여기서 담당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마스터를 만들어서 뭐 자막이나 여러 가지 기타 것들 조금씩 바꿔가지고 패키지 디자인도 바뀌고 그런 것들을 이제 전 세계 여러 나라에 이제 뿌려주는 그런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자체적으로 이제 포스트도 이제 갖고 있고 여기서 그런 회사인데 이거 너무 길어져 가는 것 같아가지고 플레임 작업자에 대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플레임 아티스트가 되면은 뭐를 하나요? 그러면은 혼자서 어느 정도 작업을 다 끝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건데 이제 여기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조금 앞에 여타 봤던 회사들하고는 조금 규모가 작다 보니까 일의 성격이 다른 거죠. 약간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혼자서 어느 정도 모든 것을 할 줄 알아야 된다. 이제라는 그런 겁니다. 이제 슈퍼바이저랑 가깝게 해야 되고 프로듀서랑도 가깝게 지내야 된다. 클라이언트 세션 사람들이 와서 이제 같이 일하는 거를 말합니다. 이제 감독이 옆에 앉아가지고 뭐 이제 어쩌고저쩌고 뭐 얘기하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이제 시사하는 프레젠테이션이라고 하고 컨펌 할 줄 알아야 되고 컴포지 이제 샷 합성할 줄 알아야 되고 QC 이제 잘못된 게 없는지 볼 수 있어야 되고 다른 스태프들 다른 팀들과 이제 커뮤니케이션 잘 할 줄 알아야 돼. 거의 비슷하죠. 다른 여타 그 자격 조건하고 그다음에 뭐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 얘기들이고 requirement 요구 조건, essential skill 뭐 이런 플레임 당연히 할 줄 알아야 되고 일의 중요도를 판별을 해서 정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러니까 어느 게 중요하고 어느 게 급한 건지 판단을 해서 이제 빨리빨리 이제 쳐내야 된다는 그런 얘기죠. 이제 팀 작업에 타이트한 스케줄에 맞춰서 팀 작업을 리딩할 줄 알아야 된다. 그리고 서로 소통이 잘 돼야 되고 이제 새로운 버전이 나오거나 새로운 툴에 대해서 잘 배울 수 있어야 된다. 뭐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크를 쓸 줄 알면 좋고 포토샵이나 뭐 이런 기본적인 어도비 계열 소프트웨어를 쓸 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기타 이제 편집 프로그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겁니다. 이 정도. 그다음에 뉴욕의 이제 프레임 스토어에서 또 작업자를 찾고 있네요. 프레임 스토어도 이제 정말 끝내주는 회사입니다. 그래비티를 만든 회사입니다. 여기는 이제 그러니까 영화하고 광고를 이제 다 만들어 가고 있고요. 이제 영국에 본사가 있는 회사죠. 런던에 본사가 있는 회사죠. 자, 프레임스토어 뉴욕에서 사람을 찾고 있고 편집 단계부터 같이 일을 하고 뭐 필요한 것들이 준비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EDL 가지고 컨펌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기타 등등 QC 이제 여러 가지 다른 뭐 8이나 NTSC 4:3 뭐 그다음에 HD 포맷 뭐 이제 그 화면 비율 다른 거 있죠? 그런 거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미디어 아카이브 저장이나 그런 정리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 다 하기는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 좀 눈에 띄는 것만 말씀을 드릴게요. 클라이언트가 하는 말 잘 알아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내부적으로 뭐 프로덕션 측이나 그러니까 우리 내부적인 프로덕션 측이나 그다음에 이제 우리 크리에이티브나 그런 팀하고 잘 협동을 해야 된다. 그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촬영장에 나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뭐 똑같은 얘기고요. 역시나 커뮤니케이션 잘 해야 되고 뭐 이제 그런 내용이에요. 다 비슷한 겁니다. 누크나 다른 소프트웨어에 대한 이해도가 있으면 좋다. 자, 여기는 5년 이상을 찾고 있네요. 헤비 프로젝트라고 딱 명시를 했습니다. 복잡한 작업들을 많이 해본 경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클라이언트가 이제 뭐 문서를 줬든지 했을 때 그것을 즉각적으로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촬영본하고 이제 CG하고 촬영본하고 이제 합성을 잘해야 되고 그다음에 뭐 기타 등등 거의 뭐 비슷합니다. 역시나 커뮤니케이션 스킬 계속 강조를 하고 있죠.
그다음에 good understanding of the color space, 컬러 스페이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되고, 요게 이제 할 말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다음에 요것도 나중에 제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볼까 하는데 이게 나중에 영상을 만들 계획이 있습니다. 포토샵이나 리눅스 베이스 뭐 이제 그런 거죠. 이렇게 이걸로 이제 여기는 맥 버전을 쓰지 않고 리눅스를 쓰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 기타 등등 뭐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알 수 있으면 이제 가산점이 있다. 뭐 이제 이 정도 얘기가 되겠습니다. 여기 NHB 스튜디오라는 독일이네요. 베를린에 있는 스튜디오네요. 여기는 어떤 회사인지 제가 이제 잘 모르는 회사인데 독일 회사니까요. 여기 이제 있죠. 플레임 아티스트는 hub of our production pipeline. 우리 이제 제작 단계에 있어서 가장 이제 중요한 단계고, 이제 슈퍼바이저랑 프로듀서랑 긴밀하게 일을 잘 해야 됩니다라고 이제 돼 있는 거죠. 꼭 이제 이게 해야 할 역할과 이제 뭐 그런 것들은 거의 이제 비슷합니다. 뭐 이제 모든 그 레이어들을 다 이제 올려놓고 이제 합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클라이언트 세션에서 클라이언트랑 이제 얼굴 맞대고 이제 그 컨트롤을 잘 할 수 있어야 되고, 슈퍼바이저랑 역할을 잘 분담을 해서 일할 수 있어야 되고, 스케줄에 맞춰서 작업을 이제 끝낼 수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죠. 여기는 2년 이상이네요. 한 대리급 정도를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포지션에 따라서 이제 요구하는 조건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겠죠. 이제 실장급들이면은 그 스케줄을 짤 수 있어야 되고, 현장에 나가서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일반 사원 같은 경우에는 그것까지는 이제 바라지 않는 거죠. 네. 한번 더 볼까요? 여기 이제 온라인 에디터 프레임 아티스트라고 되어 있는데, 프레임 작업 아티스트를 온라인 에디터라고도 합니다. 이제 그 편집자를 오프라인 에디터라고도 하고, 이게 왜 그렇게 부르는지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해외 일하면서부터 이것에 대해서 되게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걸 그래서 온라인 작업, 뭐 이제 오프라인 작업, 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프레임 아티스트라고 하고 온라인 에디터라고 말을 이제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리고 흔하진 않은데 피니싱 아티스트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 작업에서 최종 단계죠. 끝내는 사람, 피니싱 아티스트라고도 합니까. 여기는 이제 런던에 있는 곳이고, 회사 이름이 플랫폼 포스트네요. 저는 처음 들어보는데, 부티크 포스트, 이제 그러니까 좀 작은 규모의 포스트죠. 대략 이제 한 10명에서 20명 정도까지는 요즘 부티크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10명 정도까지, 10명 내외. 근데 부티크라고 했는데 이제 뭐 이게 그 오디오 믹싱까지 하나 보네요. 돌비 애트모스 작업까지가 한다고 하니까 HDR 작업에다가. 그리고 지금 롱폼 웍이라고 한 거 보니까 이제 짧은 광고가 아니라 드라마나 이제 그런 거를 하는 곳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시니어랑, 그러니까 팀장에서 이제 뭐 한 대리급 정도, 그 정도까지 지금 다 찾고 있다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 드라마나 이제 그런 거를 좀 하다 보니까 송출에 대한 플랫폼에 대한 이해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방송에 대한, 넷플릭스나 나갈 때 또는 뭐 디즈니 플러스 나갈 때 약간 그 파일 형식이 다르거든요. 그거에 대한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건 사실 들어가면서 가르쳐 줍니다. 작업 자체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송출에 대한 거는 이제 한번 규격을 알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뭐 거의 비슷한 겁니다. 이게 눈이 좋아야 되고, 이게 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이제 시력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잘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죠. 뭐 역시 팀 작업 잘 관리할 줄 알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을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이나 기술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
잘 지내야 된다는 얘기죠. 다음에 뭐 이제 플레임이나 아비드나 뭐 다빈치 리졸브 같은 거 쓸 줄 알면은 좋다. 뭐 이 정도 되겠습니다. 이게 일단 보시면은 요구 조건은 거의 비슷해요. 작업 잘하는 사람을 찾고 있는 거죠. 그리고 성격 좋고 다른 팀들하고 잘 지낼 수 있고 그리고 스케줄에 맞춰서 정확하게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우리나라나 외국이나 뭐 이게 그렇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팀 작업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커뮤니케이션 스킬 역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요 링크드인의 활용 방법에 대해서는 뭐 기타 다른 뭐 검색해 보시면은 뭐 블로그나 이제 그런 데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여기서 이런 회사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 이제 잘 얻을 수 있고 아주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네. 저는 뭐 하루에 한두 번 이상은 꼬박꼬박 접속을 하고 이걸로 인해서 알게 된 사람들도 많고 이제 페이스북 안 하는 친구들도 의외로 좀 있거든요. 근데 이걸로는 이제 하니까 좋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여러분들 뭐 혹시나 뭐 해외의 포스트하우스들에 대한 조건이나 이런 거 궁금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예, 감사합니다.